그만큼 몸에 좋은 치즈인데 이거는 지금 가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뭐 치즈, 피자 같은 거 뿌려 먹는 거 있죠. 정식으로 이렇게 막 직접 요 치즈를 갈아주는 데가 있고 그냥 통에 있어서 분말을 해 먹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약간 가짜예요. 100% 치즈는 아니고 좀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고요. 보통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입자가 있는 거는 100% 치즈를 직접 제스터기를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이 치즈를 넣도록 할 거예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 빼꼬리누르라든지 좀 향이 더 강한 것들 쓰는데 이게 요새는 구입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마 이 아래 지하에서도 판매를 할 거예요. 또 시리코너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먹는 치즈입니다. 자, 이 치즈를 넣을 거고 오늘의 주인공 이 안달리아산 오니블라산에서 품종을 가지고 압착한 올리브유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페스토에서 다 들어가는 재료가 비슷합니다. 뭐 마늘도 들어가고 잣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추석 때 잣 많이 사용하죠. 보통 잣 같은 경우는 명절 때나 볼 수 있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너비아니 부위에 좀 올린다든지. 그러나 유럽은요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왜? 잣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페스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끝에 남는 뭔가 되게 견과류처럼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잣이에요. 이 잣을 사용하는데 잣은 이제 한번 이거는 좀 토스트 해놓은 거예요. 토스트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두르지 않아요. 팬에. 이거는 거의 지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잣을 그냥 맨종에 이렇게 문질러 보면 기름이 확 배어나오죠.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얘도 좋은 기름이에요. 물과 지방산은 좋은 기름이나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이러면 습기와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날려주고 무성무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팬에 한번 날려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주부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약식을 하시더라도 한번 좀 날려서 하시면 훨씬 더 고소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토마토 해서 페스토를 만들 건데 오늘은 저희가 페스토를 다 만들어서 했다가 페스토 자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면만 삶아서 토마토 채 썰어서 섞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우선 페스토 자체는 블렌더에 갈아야 돼서 적은 양은 한꺼번에 잘 안 갈려요. 블렌더 날에 끼기만 하지 잘 안 갈려서 저희가 한꺼번에 갈아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레시피보다 2배 분량을 오늘 갈아서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바질 페스토에 보면 올리브유가 100ml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 100ml는 완전 픽스된 레시피 분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요 사실 기호에 따라서 넣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나는 좀 더 묽고 올리브유의 향이 더 진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100ml보다 훨씬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저희 업장에서도 시즈널 메뉴로 바질 페스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면서 이걸로도 직접 한번 손님상에 내보기도 했었는데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올리브유가 사실 그때그때 좀 달라요. 완전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첨가하면서 넣으시는 게 페스토를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부터 제가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이제 가스파초라는 요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바람을 좀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가스파초라고 하는 건 스페인어로 차가운 숲을 뜻합니다. 우리 아까 이게 어디 지방산 오일이라고 했죠? 안달루시아의 대표적인 요리가 바로 가스파초예요. 그래서 이제 가스파초를 치면은 대표적인 게 오늘 배우시는 토마토를 이용한 가스파초이지만 수박으로 가스파초를 하고요. 멜로도 가스파초를 하고요. 오이로 가스파초를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해서 먹는데 저희는 요 토마토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 레시피예요. 원래는 좀 젖은 빵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아주 농도가 진하고 좀 먹었을 때 토마토 맛이 훨씬 더 강하나 이거는 약간 시판 토마토 주스를 섞어서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감칠맛이 돌게끔 좀 변형된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간 재료 보시면 토마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양파, 오이,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르죠? 얘들이 조금 차분해져 있죠? 다 생기있게 칼칼하지 않고 이건 한번 구워서 껍질을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파프리카는 한식이나 뭐 동양식에서는 거의 생거 그대로 사용을 해요. 채 썰어서 잡채에 넣거나 아니면 다이스해서 볶아 먹거나 하는데 서양 요리에서는 거의 다 한번 얘를 구워가지고
가지고 껍질을 벗겨 사용을 합니다. 우선은 얘를 이제 벗기는 방법은 레시피에 나와 있지만 오븐을 200도로 요리해서 토마토 자체를 파프리카 자체를 넣어서 얘를 갖다가 15분에서 20분 굽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아주 뜨거워져 있거든요. 그걸 호일에 감싸서 좀 식혀요. 식히면 안에 있는 그 수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껍질이 싹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벗겨진 상태가 된 건데, 오븐이 만약에 좀 사용하기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프리카 자체를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직화로 올리시면 돼요. 그럼 얘가 타닥타닥 하면서 까맣게 타거든요. 아주 전체적으로 다 까맣게 탈 때까지 두셨다가 호일에다 두셔서 식혔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비면 껍질이 싹 벗겨져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파프리카는 열에 굉장히 안정된 채소이기 때문에 열 소실률이 그렇게 없어서 드셔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시면 당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아주 맛있는 요리에 쓰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바질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100% 토마토 주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토마토 자체도 그냥 사용을 하셔도 좋으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는요, 유럽 아주 뜨거운 태양을 받은 토마토보다는 단맛이 조금 덜해요. 그리고 신맛이 더 강하고 색깔도 덜 빨개요. 그래서 그 토마토 주스의 맛을 비비는 겁니다. 근데 스페인에서는 이걸 넣지 않고 100% 토마토로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변형된 레시피고요. 나는 실파는 진짜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방울토마토를 좀 섞으셨고요. 좀 진한 맛을 더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드와인, 비네거, 말 그대로 레드와인을 바로 발효시켜서 식초로 만든 게 바로 레드와인 식초인데, 이거 없으시면요 그냥 과실 식초 요새 많죠. 뭐 사과 식초, 레몬 식초, 그다음에 뭐 유자 식초 다양해요. 그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뭐 양조 식초는 너무 산미가 강하니까 그거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사믹 식초를 만약에 넣어도 되겠다 하시면요, 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지금 이게 2큰술이다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줄이셔야 돼요. 아주 색깔이 혼탁해지고 애매해질 거예요. 발사믹 자체가 굉장히 좀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레드와인 식초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여기에도 안달루시아 대표적인 지방의 요리를 하니까 인도네시아산 올리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메뉴도 잘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가스파초를 만들겠습니다. 이 가스파초는요, 사실 만들어서 바로 먹기보다도 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스파초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손질을 할 건데, 껍질째 사용을 하셔서 나중에 채 내리셔도 상관은 없으나, 오늘 제가 이제 폰가스라고 하는 조리 작업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지금 팔팔팔팔 끓이고 있고요. 이 꼭지 반대편에다가 열십자로 살짝만 칼집을 낼 거예요. 얘를 완전히 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칼집만 살짝 넣는 정도. 아직까지도 어떠한 요리책에 따라서 우선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고 나서 1분. 그거 진짜 무식한 거죠. 이거는 토마토를 익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토마토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껍질만 벗겼어요. 그래서 30초 넘기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돌려가면서 열을 가해주신 다음에, 자, 이 토마토는요, 오늘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단단한 거는 이 정도 시간을 줘서 열을 가해주고, 만약에 물렁물렁한 거나 이러면은요, 거의 한 7초 만에 그 껍질이 싹 일어나요. 얼른 건져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바로 얼음물에 넣었죠?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마토를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껍질만 벗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얼음물에 해서 열기를 좀 식히겠습니다.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껍질이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 과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깎듯이 껍질 까면 안 되나? 가능해요. 가능하나 너무 과육 손실이 많아요. 이렇게 칼도 이렇게 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과육의 손실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만 넣었다 뺐는데도 잘 벗겨지죠? 이렇게 껍질을 잘 벗겨주시면 돼요. 좀 누구 있을까요?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찍지 말아주세요. 근데 가끔 블로그에 올리시면 저희 신랑이 야 너 그거 봤어? 이러면서 너 뭐 이런 표정 나왔다고 수업 시간에 뭐 잘못했냐며. 자, 저를 올려주시는 거 감사하나 본인의 사진인 듯하게 좀 이입을 하셔서 나라면 이 사진 괜찮겠다 하시는 것만 좀 올려주세요. 오래가라고 스스로 닿지 않으니까. 또 토마토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손질할 건데, 자, 콩가스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마른 다음에 이 씨 부분 있죠? 씨 부분까지 잘라가지고 굵게 채를 썰어서 다시 한번 다지는 것까지가 콩가스예요. 우리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파스타 위에 토마토 이렇게 아주 단아하게 생긴 이런 큐브 모양이 막 올려져 있었죠. 이 과정을 해서 올리는 건데, 사실 오늘은 수비잖아요. 수비여서 씨앗도 다 넣을 거예요. 오늘 이 콩가스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했는데 이것도 다 넣어서 같이 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블렌더에 넣어서 얘네들이 한 번에 다 갈아줄 거니까. 토마토도 이제 사실 여름이 제철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토마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마트에만 가도 토마토, 까만색 토마토부터 초록색 방울토마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토마토도 이것이 좀 비싸질 거예요. 겨울철에는 비싼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메뉴도 2개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연조를 하는 게 없어서 되게 여유있게 수업을 하니 좋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적양파가 들어가는데, 적양파는 우선은 매운맛도 있지만 우선 매운맛이 흰양파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리고 단맛이 있어서 이런 생선용에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를 썰어서 좀 잘게 썰어서 같이 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양파 없다, 물론 흰양파 사용 가능하신데 좀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찬물에 살짝만 담가볼게요. 그리고 약간 식초물에다가 담그면 더 매운맛이 잘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잘게 썰어서 같이. 사실 이 파프리카가 되게 조금 들어가지만 이게 엄청난 맛을 좌지우지하는 재료입니다. 파프리카는 일반 큰 마트보다 그 재래시장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아세요? 보통 대형마트에서는 한 개에 2,000원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10개에 10,000원 주고 사고요. 재래시장 더 없는 거잖아요. 파프리카를 넣고 여기에다가 시판, 토마토, 국수, 그 다음에 레드와인, 비네거, 그 다음에 된장에 설탕. 파프리카와 토마토만으로도 단맛이 충분하신 분들은 설탕은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새 올리고당도 좋고요. 타가소스라고 해서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감미료가